때는 1506년 9월, 단 하룻밤 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하늘 같던 왕이 신하들의 칼날 아래 무너져 내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피비린내 나는 그날 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모든 게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밤 11시에 왕의 최측근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서 딱 3시간 만인 새벽 2시에 궁궐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6시에 새로운 왕을 추대합니다. 이 엄청난 속도, 바로 여기에 이 쿠데타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어떻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던 절대 군주가 그것도 자기 신하들 손에 하룻밤 만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극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쿠데타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이 사람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끌어내린 왕, 연산군이죠. 그의 시대는요, 정말 한마디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지독한 공포가 어떻게 반역의 씨앗을 키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산군은요, 힘을 유지하려고 정말 무시무시한 방법을 썼어요. 크게 2번에 걸쳐서 대규모 숙청을 벌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사화예요. 무오사화로 신진 세력을, 갑자사화로는 자기 어머니의 폐위나 관련된 인물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왕한테 그건 아니되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언관제도까지 아예 없애버려요. 이러니 조정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그냥 살얼음판이었던 거죠. 폭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채홍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 한번 보세요. 붉은 것과 준말을 채집하는 관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왕의 즐거움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쁜 여자와 좋은 말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바치던 그런 끔찍한 자리였습니다. 왕 한 명의 욕심 때문에 나라는 거덜나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죠. 이걸 지켜보는 신하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배층이 딱 둘로 쪼개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은 왕의 총애를 받는 궁중파, 왕의 처남 신수군 같은 사람들이죠. 오른쪽은 권력에서 밀려난 고위 관료들, 부중파입니다. 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백성을 위한 혁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살아남기 위한 기득권층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이 불만이 터질 때가 온 거죠. 구체적인 계획, 즉 음모로 발전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뭉친 이들이 과연 어떻게 그 철옹성 같던 연산군의 권력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을까요? 쿠데타의 핵심 인물, 바로 이 2사람입니다. 한 명은 똑똑한 전략가 성이안, 다른 한 명은 행동대장 박원종. 이 2사람의 동기가 좀 달라요. 성이안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박원종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 2개의 강력한 동기가 딱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낸 거죠. 쿠데타 세력은 거사 직전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신수군을 찾아가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연산군의 처남이면서 동시에 다음 왕이 될 진성대군의 장인이었으니까요. 정말 역사의 갈림길에 선 거죠. 근데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누이를 버릴 수 없다.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결정했고 그는 쿠데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의 계획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총 4단계였어요. 첫째, 왕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핵심 측근들을 궁 밖에서 먼저 싹 제거한다. 둘째, 왕실 최고 어른인 대비마마한테 허락을 받아서 명분을 딱 챙긴다. 셋째,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왕을 찾아가서 옥새를 받아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왕을 바로 세운다. 와,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계획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연산군이요,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옥새를 내줍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평생을 공포 정치로 신하들을 쥐고 흔들었지만 정작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고립시킨 결과였죠. 자,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폭군도 쫓겨났고요. 그럼 해피엔딩일까요?
아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완벽한 승리 뒤에는 또 다른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 중종의 즉위식 장면이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얼마나 정신없이 일이 진행됐는지 왕이 입는 용포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평상복 차림으로 왕위에 올랐다니까요. 이건 그냥 옷을 못 챙겨 입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당신들, 공신들이 만들어준 왕이다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거죠. 자, 여기 숫자 7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바로 새로운 왕비, 단경왕후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시간입니다. 딱 7일, 일주일이었어요. 단경왕후가 누구냐면 바로 쿠데타 때 죽은 신수군의 딸이었어요. 공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역적의 딸을 국모로 모실 수 없다. 이러면서 왕을 엄청나게 압박한 거죠. 중종이 아니 그녀는 나와 어릴 때부터 함께한 조강지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버텨봤지만 힘이 없었어요. 결국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권력이 누구 손에 있는지 모두에게 각인시킨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폭군 한 명을 몰아냈다고 해서 나라가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천만에요. 사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명의 거대한 폭군이 사라진 자리를 수백 명의 작은 폭군들이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쿠데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려 117명이나 공신으로 책봉돼요. 근데 명단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연산군의 대표적인 간신이었던 유자광 같은 사람 이름도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폭군을 몰아내자면서 폭군의 앞잡이를 공신으로 만든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들은 이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고 백성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뀐 건 지배자의 얼굴뿐이었죠. 하지만 이런 부패가 영원할 순 없겠죠. 10년 뒤 조광조라는 아주 젊고 패기 넘치는 개혁가가 등장해서 이 썩어빠진 공신 세력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 도넛 차트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딱 보여줍니다. 조광조가 주장한 게 뭐냐면 공신 117명 중에 3분의 2나 되는 76명이 사실 아무 공도 없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공신 자격을 다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게 바로 위훈삭제 사건입니다. 기존 기득권 세력과 신진 세력의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쿠데타가 조선 안에서만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국제정세까지 흔들어 놨습니다. 먼저 당시 강대국이었던 명나라에는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차마 왕을 쫓아냈다고는 말 못하고 연산군이 몸이 아파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서 겨우 승인을 받았어요. 일본하고는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나라 재정이 어려우니까 무역을 줄여버렸는데 여기에 반발한 일본 상인들이 삼포회란이라는 대규모 폭동을 일으킨 거죠. 나라 안에 쿠데타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506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이 사건, 분명 나라를 파탄 죽전까지 몰고 간 폭군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또 다른 부패와 비극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쿠데타는 과연 조선을 구한 영웅적인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한 명의 폭군을 100명의 폭군과 맞바꾼 또 다른 종류의 재앙이었을까요?